안녕하세요. 아스터리언입니다. 오늘도 차트를 보기 전에 마음의 준비부터 하셔야 합니다. 이번 주는 그냥 오르내 내리내 수준이 아니라 시장 자체가 투자자를 시험하는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구간은 올라갈 때는 너무 자신감이 생기고 내려올 때는 왜 샀지라는 생각이 동시에 들 수 있는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상은 단순한 방향 예측이 아니라 이 변동성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지까지 같이 가져가신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한 주 동안 시장이 어떻게 사람 마음을 흔들어 놓을지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이번 구간은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바닥 이후 처음으로 방향성이 확정되는 흐름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앞선 흐름에서 이미 27일과 28일의 반등 시도가 시작됐고 이제부터는 그 반등이 진짜 상승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단기 반등으로 끝날지를 판별하는 구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흐름이 세 단계로 명확하게 나뉩니다. 초반은 반등이 이어지는 구간, 중반은 그 반등이 진짜인지 확인하는 구간, 후반은 방향이 결정된 이후 과열인지 조정인지 갈리는 구간입니다. 결국 이 한 주 안에서 시장은 올릴지 말지를 결정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달의 흐름부터 보면 초반에는 회복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미 바닥에서 심리가 안정되기 시작했고 이 안정이 자연스럽게 매수 심리로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중반으로 가면 이 에너지가 더 강해지면서 단순 반등이 아니라 상승으로 이어지는 힘이 붙습니다. 하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피로가 누적되면서 상승을 계속 밀어붙이기보다는 한번 쉬어가려는 흐름이 나타나게 됩니다. 나후의 경우 초반에는 영향력이 거의 사라진 상태입니다. 이 말은 초반 상승 구간에서는 하락을 강하게 누르는 힘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중반에서도 라운은 크게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 자체는 비교적 깔끔한 상승 구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후반으로 가면서 라우가 다시 미세하게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방향을 완전히 뒤집기보다는 흐름을 흔들거나 가짜 신호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성은 이번 주 내내 강하게 작용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상승이든 하락이든 속도가 매우 빠르게 전개된다는 의미입니다. 같은 상승이라도 천천히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짧은 시간 안에 급하게 움직이고 중간중간 강한 흔들림이 계속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방향만 맞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타이밍이 매우 중요해지는 장세입니다. K2는 초반부터 안정된 상태로 작용합니다. 이건 상승 흐름을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중반으로 갈수록 이 안정성이 더 강해지면서 상승 흐름이 쉽게 무너지지 않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후반에서도 K2는 기본적인 안정축을 유지하기 때문에 완전히 무너지는 하락보다는 조정이 나오더라도 제한적인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날짜별 흐름을 보면 3월 29일 흐름은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이미 바닥을 확인한 이후 이어지는 첫 번째 연속 상승 구간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달의 회복 에너지가 아직 살아있고 K2가 안정적으로 받쳐주면서 시장 전체가 위로 움직이는 데 부담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날 특징은 위로 가는 힘이 자연스럽다는 점입니다. 억지로 올리는 느낌이 아니라 하락이 끝났기 때문에 그냥 올라가는 흐름입니다. 중간중간 수성 영향으로 흔들림은 나오지만 그 흔들림이 방향을 바꾸는 흔들림이 아니라 오히려 상승을 이어가기 위한 숨고르기 형태로 나타납니다. 결국 이날은 눌림이 나오더라도 저점이 계속 높아지는 구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3월 30일은 상승이 한 단계 더 강해지는 구간입니다. 전날까지는 회복의 연장선이었다면 이날부터는 시장 참여자들이 상승을 인식하고 따라붙기 시작하는 흐름입니다. 달과 케투가 동시에 안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상승이 쉽게 꺾이지 않고 오히려 상승폭이 확대되는 특징을 보이게 됩니다. 특히 수성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가격이 빠르게 밀어 올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빠른 상승은 중간중간 강한 흔들림을 동반하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리스크가 커지는 구간입니다. 흐름 자체는 명확하게 상방이지만 타이밍을 잘못 잡으면 흔들림에 휘말리기 쉬운 날입니다. 3월 31일은 상승의 정점에 접근하는 날입니다. 달 에너지가 고점에 거의 도달하고 수성 변동성이 극대화되면서 시장 움직임이 가장 과격해지는 구간입니다. 이날은 크게 두 가지 형태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강한 급등으로 고점을 찍는 형태이고 다른 하나는 위로 크게 흔들리다가 윗꼬리를 만드는 형태입니다.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상승은 나오지만 그 상승이 지속되기보다는 마무리 단계에 가까워진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 날부터는 더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가장 강해지지만 실제로는 그 기대감이 고점에서 터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상승을 쫓는 자리라기보다는 오히려 리스크를 관리해야 하는 구간으로 봐야 합니다. 4월 1일은 명확한 변곡 구간입니다. 전날까지 이어지던 상승 에너지가 이날부터는 피로로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달의 에너지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수성 과열이 겹치면서 가격은 계속 위를 시도하더라도 그 시도가 힘없이 꺾이는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날 특징은 방향이 애매해진다는 점입니다. 위로 가는 힘은 남아있지만 그 힘이 지속되지 않고 끊기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고점이 이날 형성될 가능성이 높고 이후부터는 상승보다 흔들림과 되돌림이 더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4월 2일은 이번 주에서 가장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이날은 단순히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상승을 이어갈지 아니면 하락으로 전환할지를 실제로 결정하는 날입니다. 나우가 다시 개입하기 시작하면서 시장에 혼란을 주고 방향성을 흐리게 만듭니다. 이때 두 가지 시나리오가 동시에 열립니다. 하나는 눌림 이후 다시 상승을 이어가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고점 이후 본격적으로 꺾이는 경우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날 저점이 지켜지느냐 깨지느냐입니다. 저점이 유지되면 상승이 이어질 수 있고 저점이 무너지면 그 순간부터는 하락 흐름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4월 3일은 조정이 현실화되는 구간입니다. 전날 방향이 결정되었다면 이날은 그 결과가 실제로 드러나는 날입니다. 나후의 영향이 더 강해지고 달 에너지는 확실히 하락 구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상승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상승이 이어진다 하더라도 그 흐름은 매우 불안정하고 작은 충격에도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되돌림이나 하락 압력이 더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이 날은 반등이 나오더라도 지속성이 없고 짧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4월 4일은 조정의 마무리 또는 안정화 구간입니다. 전날까지 이어진 하락 압력이 이날부터는 점점 둔화되기 시작합니다. 나우는 여전히 영향을 주고 있지만 케투가 일정 부분 균형을 맞춰주면서 급격한 하락이 이어지기보다는
흐름이 정리되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이날은 크게 두 가지 형태가 나옵니다. 하나는 추가 하락 없이 횡보로 들어가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약한 반등을 시도하면서 바닥을 다시 확인하는 경우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날부터 다시 새로운 사이클을 준비하는 흐름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번 주의 상승과 조정이 모두 끝나고 다음 방향성을 위한 에너지가 모이기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구간에서는 시간 단위로 세밀하게 보는 것보다 날짜 단위로 흐름이 꺾이는 지점을 읽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특히 이번 주는 하루 안에서 방향이 바뀌는 구조라기보다는 하루 자체가 하나의 방향을 가지면서 그 방향이 다음 날로 이어지거나 끊기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시간에 집착하기보다는 어느 날짜 구간에 들어와 있는지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실전에서는 훨씬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가장 먼저 집중해야 할 구간은 3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이어지는 초반 상승 구간입니다. 이 구간은 단순 반등이 아니라 실제로 상승 흐름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구간입니다.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회복된 상태에서 추세를 따라붙는 자금까지 유입되기 때문에 가격이 가장 빠르고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 상승은 매우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중간에 흔들림도 크게 나타나고, 그 흔들림을 버티지 못하면 좋은 흐름에서도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이 구간은 방향은 명확하게 상방이지만 타이밍과 대응이 매우 중요해지는 자리입니다. 그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구간은 4월 1일부터 2일까지 이어지는 중반 변곡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상승이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 여기서 꺾일지가 결정됩니다. 특히 4월 1일은 상승 에너지가 피로로 바뀌는 시점이고, 4월 2일은 그 피로가 실제 방향 전환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다시 상승으로 이어질지를 결정하는 날입니다. 이때는 상승이 나오더라도 그 상승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기보다는 고점 형성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고 접근해야 합니다. 실전에서는 이 구간에서 익절을 할지 보유를 이어갈지 가장 중요한 판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4월 3일부터 4일까지는 조정 흐름이 나타나는 구간입니다. 앞선 구간에서 방향이 이미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 구간은 그 결과가 그대로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상승이 이어지지 못했다면 되돌림이나 하락이 비교적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상승이 유지되더라도 그 흐름은 상당히 불안정한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다만 이 구간에서는 하락이 계속 이어지기보다는 점점 둔화되면서 횡보나 바닥 다지기 형태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흐름을 실제로 적용해보면 전략은 생각보다 명확하게 나옵니다. 초반 구간에서는 상승 흐름을 활용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흐름 자체가 위로 열려있기 때문에 괜히 역방향을 보는 것보다 상승을 따라가는 쪽이 훨씬 유리합니다. 다만 빠른 변동성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무리한 추격보다는 눌림을 이용하는 접근이 더 안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반 구간에서는 완전히 관점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때부터는 수익을 더 키우는 것보다 이미 나온 수익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상승이 이어질 수도 있지만 동시에 고점이 형성될 가능성도 매우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방향을 확신하기보다는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후반 구간에서는 다시 전략이 달라집니다. 이 구간은 수익을 내는 구간이라기보다는 다음 기회를 준비하는 구간입니다.
조정이 나오면 그 조정이 어디까지 이어지는지를 확인하면서 다음 진입 자리를 찾는 것이 중요하고, 횡보로 이어진다면 그 횡보가 바닥 형성인지 아직 추가 하락이 남아있는지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전체 구조를 다시 정리해보면 이번 주는 달의 상승 에너지가 초반 흐름을 끌어올리고 K2가 그 흐름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주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수성이 강하게 작용하면서 전체 움직임은 빠르고 거칠게 전개됩니다. 그리고 후반으로 갈수록 라후가 다시 개입하면서 그동안 이어지던 흐름을 흔들고 결국 조정이나 방향 전환을 만들어내는 구조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초반은 상승이 명확하게 우위인 구간이고 중반은 고점 형성과 방향 결정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구간이며 후반은 조정이나 횡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구간입니다. 이 흐름을 한 줄로 정리하면 올리고 나서 방향을 결정하는 주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주간이 끝난 이후에는 단순한 단기 움직임이 아니라 중기 흐름 자체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구간은 반드시 흐름을 정확하게 읽고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이번 주는 단순히 맞추는 게임이 아니라 버티고 지키는 게임이라는 느낌이 오셨을 겁니다. 올라갈 때는 누구나 쉽게 수익을 보지만 진짜 실력은 꺾이는 구간에서 드러납니다. 특히 이번 흐름은 좋은 자리에서도 사람을 흔들고 나쁜 자리에서도 희망을 보여주는 굉장히 교묘한 장세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한 주는 얼마를 벌었느냐보다 얼마를 지켰느냐에 집중하시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오늘 내용이 흐름 읽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분석에서는 이 흐름이 진짜 상승으로 이어지는지 아니면 다시 눌리는지까지 더 깊게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평소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분석도, 타이밍도 아닌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기 전부터 한 가지 질문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같은 정보를 가지고도 결과는 이렇게 다를까? 같은 타이밍에 들어가도 누군가는 조용히 수익을 만들어가고 누군가는 반복적으로 같은 자리에서 막힙니다. 단순히 실력이나 정보의 차이로는 설명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 질문의 끝에서 제가 도달한 답은 흐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블로그와 여러 사례들을 통해 개인의 에너지 구조, 흐름의 방향성을 분석하고 그것을 스트럭처 디자인이라는 방식으로 정리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보이는 패턴이 하나 있었습니다. 막혀있는 흐름은 반드시 어딘가에서 다시 반복된다. 금전의 흐름이 어긋나 있을 때 아무리 좋은 타이밍도 자꾸 엇나가고 관계나 건강의 균형이 흔들릴 때 결국 판단력 자체에도 그 영향이 스며듭니다. 그래서 저는 운이 좋고 나쁜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 구조 자체를 다시 정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 믿음을 담아 만들어 온 것이 아스터리언 시그니처입니다. 아스터리언 시그니처는 개인의 에너지 구조 분석을 기반으로 각자에게 맞게 설계된 아스터리언만의 맞춤 제작 오브제입니다. 단순히 예쁜 물건이 아니라 그 사람의 흐름을 읽고 구조를 담아 설계한 결과물입니다.
처음 3월 3일에 세상에 내보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는 완전히 준비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로 한 분 한 분께 맞춰야 할 책자를 만들기 위해 앱 제작에 집중하며 더 온전한 형태로 여러분께 전달드릴 수 있도록 다듬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로소 제대로 건네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채널을 꾸준히 함께 해주신 분들께 조심스럽게 하나의 초대를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설명란에 구독자와 시청자분들만 접근할 수 있는 별도의 링크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 링크를 통해 접속하신 분들에 한해 3월 한정으로 아스토리언 시그니처를 특별한 가격에 제공드릴 예정입니다. 이건 단순한 할인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 채널을 함께 만들어주신 분들께 드리는 하나의 감사이자 진심 어린 초대입니다. 특히 요즘 분명히 노력하고 있는데 결과가 따라주지 않거나 시장에서 계속 방향이 어긋나는 느낌이 들거나 반복적으로 같은 지점에서 막히고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가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자신의 흐름을 조용히 다시 점검해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선택은 신중해야 합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바꿔준다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구조를 바꾸는 시도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가능성의 문을 열어준다고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건 권유가 아닙니다. 하나의 선택지로서 조심스럽게 열어두는 것입니다. 필요하신 분들만, 마음이 움직이시는 분들만 링크를 통해 조용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스토리언 시그니처의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 메모의 블로그 주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꼭 먼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단, 구독자 전용 할인은 반드시 영상 설명란의 전용 링크를 통해 접속하셔야 적용됩니다. 항상 이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정교한 시선으로, 더 의미 있는 방향으로 계속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